안녕하세요. 셀리 언니예요. 어, 엄청 오랜만에 인사드리는 기분이 드는데요. 그동안 잘 지내셨어요? 저는 오늘 점심시간에 점심 먹으러 나갔다가 날씨가 너무 포근하고 햇살이 따뜻해서 이제 봄이 왔나 보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그동안 긴 겨울 동안 너무 지루하셨죠? 저도 그랬거든요. 오늘은 음, 여러분 혹시 작년에 첫눈이 언제 내렸는지 기억이 나실까요? 저는 또렷하게 기억이 나는데요. 그날 제가 태국에 여행을 가 있었어요. 그래서 태국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인터넷을 열었더니 한국에 폭설이 내려서 차들이 도로에 다 정체되어 있었고, 여러 가지 교통사고가 많이 발생했다라는 뉴스를 보고 깜짝 놀랐었거든요. 태국은 이렇게 따뜻하고 더운데 한국은 폭설이 내렸네? 라고 이제 우리끼리 막 이야기했던 그런 기억이 나요. 그런데 그 폭설이 내렸던 날 저희 고객님께서도 빙판길에 발목이 비틀어지면서 골절 사고가 났다라고 연락이 오셔서 제가 보험금을 청구해 드렸던 그러한 사례를 같이 공유를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제목에 빙판길 한 번에 1200만 원 손해라고 적었죠. 아마 이걸 보시는 분들은 빙판에 발목이 부러졌다고 1200만 원이나 손해가 나? 병원비가 그렇게나 많이 들어? 라고 생각하시기도 하셨을 텐데요. 내용을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 고객님은 나이는 68세이셨고 청소원 일을 하시는 분이셨어요. 그런데 이제 귀가하셨다가 저녁에 뭐 슈퍼에 뭐 사러 가셨다가 빙판에 미끄러져서 다리가 골절이 되셨다라고 하시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근무 중에 사고가 났다면 산재보험도 있고 또 회사에서 치료비를 부담을 해주니까 특별한 어려움이 없었을 것 같기도 하고요. 그리고 회사에서 근무 중에 다쳤다면 아마 그로 인한 소득도 어느 정도 보전이 되셨을 거예요. 그런데 이분은 근무 중이 아니고 퇴근하고 나서 저녁에 개인적인 일을 보시다가 그런 사고가 났던 거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산재보험 혜택도 받지 못하셨고 본인이 병원비를 다 부담해야 되는 그러한 상황이 생겼고, 그리고 회사는 당연히 갈 수가 없었겠죠. 그래서 이 치료를 하는 기간 동안 멈추어 버린 월급까지 함께 계산을 하니까 약 1200만 원 정도의 손해가 예상이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미끄러지면서 발목 골절이 생겼고요. 그리고 그 발목 부분에 핀 삽입을 하고 고정시키는 그러한 치료를 했는데, 이렇게 치료를 할 때 병원비가 얼마나 드는지 혹시 예상이 되실까요? 저희는 보험금을 많이 청구를 하다 보니까 요렇게 뭐 뼈에 골절이 생겨서 핀 삽입 수술을 한다든지 뭐 이럴 때 수술비가 거의 300만 원에서 400만 원 정도 드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분도 약 380만 원 정도 병원비가 드셨는데요. 이 병원비도 보험이 없으신 분들은 개인이 가지고 있는 돈으로 병원비를 지불을 해야 되니까 그 병원비도 굉장히 부담스러운 거죠. 청소 일을 하시는 분들이 380만 원 정도의 병원비를 내려면 2달 정도의 월급이 되겠죠. 그런데 이 2달 정도의 월급이 병원비로 나가는 것도 무섭지만 이것보다 더 무서운 거는 뭐예요? 치료하고 완치될 때까지 내가 일을 할 수 없으니까 월급이 안 나온다는 게 더 큰 문제인 거죠. 그래서 진짜 무서운 건 멈춰버린 월급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고로 입원하면은 병원비만 흔히들 걱정하기가 쉬운데, 하루하루가 곧 수입인 자영업자분들도 내가 병원에 입원해 있는 동안 내가 가게에서 일을 못하니까 어떻게 돼요? 가게에서 일을 할 수 있는 아르바이트를 고용을 한다든지 다른 사람들을 대신 고용을 해야 되죠. 그러면 내 인건비가 나가는 거고요. 그다음에 일용직이신 분들도 내가 일을 할 수가 없으니까 거기에 대한 휴업 손해가 발생을 한다라는 걸 많은 분들이 생각을 하지 못하는 부분이더라고요. 그래서 병원비보다 더 무서운 것은 바로 휴업 손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이러한 휴업 손해에 따른 소득 손실을 단계별로 계산을 한번 해 보면은요. 일단 첫 번째는 병원비가 부담스러운 거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이 고객님 같은 경우에도 병원비가 약 380만 원 정도 병원비가 들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깁스를 하고 다리를 못 움직이는 동안은 아예 일을 하실 수가 없으시니까 100% 소득이 상실되는 거죠. 그리고 한 달 정도 지나서 다리를 뭐 깁스를 풀었다고 하더라도 자유자재로 다리를 쓸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평상시에 일하는 거에 비해서 약 50% 정도는 소득이 상실되더라라는 거죠. 본인이 일을 할 수 있다라고 하더라도 자유롭게 일을 할 수가 없으니까 그 대신 소요되는 비용이 있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요런 단계별 소득 상실 부분을 구체적으로 계산을 한번 해 보면 첫 번째 병원비가 380만 원 정도 들었으니까 약 400만 원이다라고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깁스를 하고 완전히 다리를 쓸 수 없는 그런 기간을 약 35일 정도로 예상을 해 보면 이분이 인제 일용직 일당이 한 10만 원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총 35 일을 계산하면은 350만 원 정도가 소득이 발생하지 않더라라는 거죠. 물론 중간에 휴일이 있지만 실제로 인제 내가 깁스를 풀고 다리를 그래도 바닥에 딛고 움직일 수 있는 고런 기간을 예상을 하면 약 35일 정도가 되더라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다리가 어느 정도는 사용할 수 있다 하더라도 자유자재로 쓸 수가 없는 어느 정도 요양이 필요한 기간을 90일 정도로 예측을 하면 90일 동안 한 50% 정도 소득이 저하가 됐다라고 가정을 하면 약 450만 원 정도의 소득 손실이 생기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총 손액을 계산해 봤더니 병원비하고 그다음에 소득 상실 부분까지 같이 계산을 해 봤더니 총 1,200만 원 정도의 손해가 생기더라라는 거죠. 생각보다 굉장히 큰 금액이죠. 물론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통장에 1,200만 원 정도는 다 가지고 계시잖아요. 이 정도는. 그죠? 그런데 내가 통장에 돈이 갖고 있다 하더라도 이 통장에 있는 이 1,200만 원이라고 하는 이 목돈을 그냥 병원비로 쓰기에는 너무나 아까운 돈이다라는 거죠. 그런데 암이나 뇌질환이나 심장질환 같은 중대질환인 경우에는 보험을 가입을 하면 굉장히 혜택을 많이 보실 수가 있죠. 우선 고액의 진단비를 받으실 수가 있어요. 요런 암이나 뇌 심장질환 같은 경우에는 보험을 가입을 하신다면 보통 1,000만 원에서 뭐 2,000만 원, 3,000만 원, 또 5,000만 원, 또 많게는 1억까지 진단비를 받으실 수가 있죠. 그래서 요런 진단비 같은 경우에는 물론 병원비로 사용도 가능하지만 내가 치료를 받고 회복하는 기간 동안에 생활비 또는 소득 상실에 대한 부분을 대체할 수 있다라는 내용을 제가 방송에서 여러 번 말씀드렸죠. 그리고 요러한 중대질환 같은 경우에는 수술비도 굉장히 많이 가입이 되시죠. 뭐 한 번 수술을 하시게 되면 보통 300만 원에서 1,000만 원, 2천만 원까지도 수술비가 지급되는 그러한 보험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아까와 같은 이런 골절 사고라든지 다치는 상해 사고 같은 경우에는 진단비가 없고요. 그리고 수술비도 뭐 500만 원, 1,000만 원 이렇게 수술비가 나오는 보험이 별로 없잖아요. 그래서 주로 어떤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느냐면 첫 번째는 일단 실손 의료비는 받으실 수가 있죠. 그래서 요즘에 실손 의료비는 보통 90%에서 80%, 그다음에 뭐 4세대 실손 같은 경우에는 비급여 치료비는 70% 정도 보상을 받으실 수가 있고요. 그러면 아까 평균 잡아서 80% 정도를 받을 수 있다라고 하면 400만 원 정도의 병원비가 들으면 실손에서 얼마 받을 수 있을까요? 보통 48에 30이 한 300만 원 정도 받을 수 있다라고 예상을 해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인제 이 상해보험을 가입을 할 때 골절 진단비라든지 깁스 치료비라든지 요런 진단비를 받으실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상해 수술비, 입원비 요런 걸 받으실 수가 있죠. 그래서 보통 골절 진단비는 뭐 30만 원에서 50만 원 정도,
그리고 깁스 치료비도 뭐 한 10만 원에서 50만 원 정도 요렇게 가입하시는 부분들이 일반적이시고요. 그다음에 상해 수술비도 뭐 30만 원에서 50만 원, 100만 원 요렇게 가입하시는 경우가 일반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입원비도 하루에 10,000원이나 2만 원, 3만 원 정도 가입을 하시죠. 그렇게 가입을 하셨다라고 하면 일단 실손 의료비에서 한 300만 원 정도 받으시고요. 그다음에 골절 진단비, 깁스 치료비에서 많이 받으시면 한 100만 원 정도 받으시고, 그다음에 상해 수술비, 입원비 해가지고 많이 받으신다라고 하면 뭐 한 150만 원 정도 이렇게 받으실 수가 있겠죠. 이렇게 가입을 받으신다라고 하면 보통 한 300만 원에서 500만 원 정도의 보험금을 받으실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아까 손해액은 총 1,200만 원이었는데 내가 가입한 민간 보험에서 받을 수 있는 혜택은 한 500만 원 정도니까 나머지 한 700만 원 정도의 손실이 어쩔 수 없이 생기는 상황이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아까 보셨듯이 요런 암이나 뇌나 심장질환이나 이런 중대질환 같은 경우에는 건강보험에서 산정특례질환이다라고 산정이 돼서 이 병원비가 생각보다 많이 안 드는 경우도 많아요. 비싼 비급여 치료를 많이 하지 않는 한 병원비가 뭐 한 300만 원 정도 요렇게 드시는 경우가 일반적이더라고요. 저희가 보험금 청구를 진행을 하다 보면 비급여 치료를 많이 하지 않으시면 보통 한 뭐 200만 원에서 300만 원, 뭐 400만 원 요 정도의 치료비가 드는 게 요런 중대 질환이다. 물론 비급여 치료를 받게 되면 한계 없이 어마어마한 병원비가 드는 경우도 굉장히 많은데 일반적으로 급여 혜택을 최대한 받으시고 그렇게 치료를 하신다라고 하면 병원비가 많이 들지 않더라. 그리고 요런 거 같은 경우에는 사실 치료만 잘 되면 바로 업무에 복귀할 수도 있는 경우도 많잖아요. 그런데 지금 말씀드렸던 요런 근골격계 사고 요런 질환일 경우에는 오랜 기간 동안 정상적인 활동을 못 하시는 경우가 많아서 바로 업무에 복귀할 수 없는 상황이 많이 생기더라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저희가 고객분들의 보험금을 청구를 하다 보면 의외로 연세가 있으신 분들이 이 본인의 이 뭐라 그러죠? 행동이 조금 감각이 무디거나 또는 인지 기능이 조금 떨어지다 보니까 사소한 사고에도 넘어지는 경우가 많이 생기고요. 그리고 본인이 이제 예를 들어서 조금 어 뭐 약을 많이 복용한다거나 그러면 또 환각 증세 요런 걸로 인해서 침대에서 낙상하시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생기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밤에 화장실 가다가 낙상 사고도 많이 생기고요. 그다음에 요렇게 계단을 오르내리다가 넘어지는 사고 요런 경우에도 인제 뼈가 많이 약해지다 보니까 골절 사고가 굉장히 많이 생기시고요. 그리고 빙판길에 넘어지는 경우도 많이 생기고요. 그런데 이런 경우에 좀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은 젊은 분들에 비해서 뼈가 붙어서 치료되는 기간이 굉장히 많이 드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일반적으로 치료 기간이 보통 한 달에서 거의 6개월에서 1년까지도 제대로 움직이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많아서 금전적인 손실을 굉장히 많이 보더라. 라는 걸 저희가 보험금 청구 사례에서 많이 볼 수가 있었거든요. 그리고 이것뿐만이 아니라 나이가 드신 분들이 인제 뭐 혈압이나 당뇨, 고지혈 이런 걸로 인해서 오랫동안 약을 복용을 많이 하시고 또 여기저기 아프신 부분들이 많이 있으셔서 보통 한 움큼씩 약을 드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인지 기능이 더 떨어지고요. 그리고 그런 걸로 인해서 뼈가 약해지시고 그러다 보니까 골절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젊었을 때는 상해 사고가 그렇게 많이 생기나? 1 년에 뭐 난 10 년, 20년 동안 골절 한 번도 없었는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으신데 좀 나이가 있으신 분들은 요렇게 골절 이 사고가 굉장히 많이 생기시고 넘어져서 입원하시는 경우도 많더라라는 거죠. 그리고 제가 기억에 남는 고객님은 한 70세 정도 되셨는데 암 진단을 받으셨어요. 그런데 그 뇌 쪽에 암이어서 수술을 하실 수 없는 부위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10년도 넘게
처음에 암 진단 받으신 날로부터 10년도 넘게 지금 항암 치료를 받고 계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독한 약을 많이 쓰다 보니까 치매 증상도 좀 있으시고 또 여러 가지 신체 기능이 많이 약화되다 보니까 걸핏하면 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1 년에 골절 사고가 몇 번씩 일어나는 그런 경우도 굉장히 많이 봤거든요. 그런데 그 고객님께서 암보험이 없으셨는데 그렇게 넘어지고 다치고 이럴 때마다 예전에 가입했던 상해보험의 혜택을 쏠쏠하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암으로 치료를 받고 있다 하더라도 골절이 생겨서 입원하는 거는 상해 사고인 거잖아요. 넘어져서 다쳐서 입원하는 상해 사고란 말이죠. 그래서 상해 입원비, 골절비 요런 것들을 제가 거의 한 7-8 번을 받아들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이가 드시면 이런 상해 보험을 많이 가입하는 게 굉장히 필요하겠다라는 말씀을 한 번 더 드리고요. 그러면 상해보험을 도대체 뭐 골절 진단비 30만 원, 50만 원 받아 가지고 "어떻게 이거를 극복을 하란 얘기야?"라고 말씀을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상해 사고에서 보통 가입할 수 있는 담보들이 골절 진단비, 그다음에 골절 수술비, 상해 수술비, 깁스 치료비, 뭐 상해 입원비 또는 뭐 혹시 장애가 생길 걸 대비해서 상해 후유 장애 요런 것들도 많이 가입하실 수가 있는데요. 이거를 하나만 가입하는 게 아니고 여러 건을 가입을 하시는 거죠. 요런 상해보험은 병력이 있거나 또는 계속적으로 약을 복용하고 계시거나 또는 암으로 치료받은 지 얼마가 안 되신 분들도 상해보험은 가입할 수 있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상해보험은 암보험이나 이런 질병보험에 비해서 나이가 많으셔도 보험료가 그렇게 비싸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요런 것들을 하나만 가입하시는 게 아니고 몇 개를 같이 가입을 해 두는 거죠. 요렇게 여러 개의 상해보험을 가입을 하셔도 뭐 암 진단비나 뭐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 요런 걸 가입하시는 것보다 보험료를 오히려 저렴하게 가입하실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 개의 보험을 가입을 하다 보면 골절 진단비만 해도 한2-300만 원씩 요렇게 나오시는 분들도 있으세요. 저희 지사에 근무하시는 설계사 중에 한 분은 요렇게 보험을 여러 건을 가입을 하셔서 골절로 병원에 치료를 받으시면 보통 뭐 골절 진단비가 뭐 한 500만 원씩 이렇게 나오시고 수술비도 뭐 한2-300만 원씩 나오시고 그리고 뭐 입원비도 하루에 막 10만 원씩 이렇게 들어 있어서 입원비도 막 몇백만 원씩 이렇게 나오게 해서 병원비가 막 1,000만 원, 1,500만 원 이렇게 나오게 가입을 해 주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요렇게 보험을 잘 활용을 하시면 저렴한 보험료로 예 나중에는 노후 돼서 그 약해진 그러한 상황에 굉장히 많은 혜택을 받으실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려움이 생기셨을 때 충분히 거기에 대한 방어를 하실 수 있는 상황이 생기더라라는 거죠. 물론 뭐 너무 이렇게 내 소득 대비해서 너무 많은 보험을 가입하는 것도 문제지만 나이가 드셔서 '야 상해 사고가 뭐 얼마나 생기겠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오히려 암이나 뇌나 심장 질환 같은 중대 질환보다 병원비가 더 많이 발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비해서 요런 상해 보험도 충분히 준비를 하시면 좋겠다라는 걸 추천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까지 이 제가 소개해 드렸던 이 사료를 통해서 내가 갖고 있는 보험을 다시 한번 점검을 해 보시고 몸도 건강하고 마음도 건강하게 하루하루를 즐겁게 보내시는 그러한 우리 그 고객님들이 다 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말씀 소개해 드렸던 내용이 이 도움이 많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꼭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